안녕하세요. 펜타핏 물리치료사이자 트레이너 박묵기입니다. 네, 김동희 트레이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해볼 주제는 대부분 이제 저희 센터에서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질문을 이렇게 많이 하세요. 어떻게 하면 살을 최적으로 뺄 수 있냐, 네. 이런 질문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저탄고지 할 때 어떤 운동을 해야지 살이 잘 많이 빠지는지 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 4가지의 대표적인 주제로 저희가 한번 짜봤어요. 처음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살을 빨리 빼려다 보니까 칼로리를 너무 줄여버려요. 그죠? 그렇죠. 이름이 저탄고지잖아요. 네네. 네, 고지가 되지가 않으면 네. 몸에 대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살이 되려 더 안 빠집니다. 여기 오시는 회원님들 중에서도 너무 칼로리를 급격하게 줄이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처음에 저탄고지를 들어갈 때는 그냥 저는 배 부를 때까지 그냥 저탄고지로 많이 먹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고기 종류도 되게 많이 먹고 지방도 많이 먹고 단백질도 충분히 먹거든요. 지방을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어도 네. 절대 살이 찌지 않습니다. 근데 허나 탄수화물의 계산법이 잘못됐을 때 이때 좀 이제 살이 찌게 되고 이제 되려 또 몸 상태가 더 안 좋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대부분 네. 실수하시는 게 칼로리를 너무 줄이다 보니까 너무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보다는 탄수화물을 최대한 배제한 상태에서 충분한 양을 먹으면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알아서 식욕이 잡히거든요. 네. 그래서 알아서 덜 먹게 돼요. 이게 첫 번째 살을 빼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몸을 너무 혹사시키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회원분들 중에서도 아침에 와서 2시간 걷고 저녁에 또 2시간 또 걷고, 사실 이렇게 오래 걷고 막 이렇게 몸을 아예 혹사를 시켜버리게 되면 오히려 대사가 떨어지기 때문에 더 살이 덜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조심하셔야 얼마 돼요. 전에 그 네. 다큐멘터리에서도 나왔잖아요. 네. 그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 아프리카인이랑 네. 가만히 앉아 있는 현대인이랑 쓰는 에너지 차이가 크게 없다고. 네. 대사 자체가 운동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 버리면 자는 동안 이 대사가 일어나지가 않죠. 네.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을 뺀다고 많이 걷고 하신 분들은 관절염이나 요통, 뭐 심한 분들은 거북목까지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내 몸에 적당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는 뭐 제 경험상으로는 40분 길어봤자 네, 길어도 40분. 네,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하루에 20분 안 넘겼거든요. 걷는다고 해서 살이 막 엄청 빠지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너무 오랫동안 몸을 컨디션 너무 낮추지 마세요. 대신 할 때 정확한 방법으로 적절한 운동량을 하는 게 가장 포인트예요. 그래서 너무 시간을 할애하고 몸을 혹사시키지 말아라. 그게 두 번째 이제 포인트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다양한 지방을 좀 섭취해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전에 한번 그 저탄고지 실패했을 때 네. 돼지고기만 먹었어요. 돼지고기만. 뭐 일단 그게 제일 접하기 쉬운 것도 있었지만 네. 잘못된 정보였죠. 고기만 먹으면 되는 줄 알고. 근데 저희 뭐 아보카도도 있고 코코넛 오일도 있고 네. 올리브도 있고 다양하게 섭취를 하셔야 돼요. 고기도 다양하게 포화 불포화 지방산의 비율을 잘 맞춰가면서 드셔야 되는데 네. 잘 찾아보면 많이 있거든요. 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확실한 정보를 획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좀 하셔야 되고요. 지방도 편식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양한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셔야지 케토시스에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죠. 네. 그렇죠. 애매하게 이제 지방을 조금 너무 덜 드신다던가 그러면 이제 장에 자기도 모르게 또 과하게 섭취하게 돼서 살 빼는데 좀 더뎌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저희가 고강도 운동을 할 때는 저탄고지라고 해서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는 게 아니라 운동 1시간에서 30분 정도 전에 포도당으로 된, 과당이 아니에요. 포도당으로 된 탄수화물을 조금은 섭취를 하셔야 돼요. 포도당으로 된 게 뭐가 있죠? 대표적으로 뭐 쌀밥이 있죠. 과당인 게 이제 과일들,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설탕 종류들, 이런 걸 드시면 안 되고요. 네. 그거는 이제 바로 간으로 가버려요. 근육으로 안 가기 때문에 오히려 힘을 낼 수는 없고, 포도당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이제 밥 종류, 곡물 종류. 네. 힘을 낼 때는 탄수화물이 필요해요. 운동 대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순간적으로 힘을 내는 대사가 있어요. 그때는 저희가 탄수화물 써요. 근데 지구력 운동 있잖아요. 좀 오랫동안 그렇죠. 걷거나 그럴 때는 지방을 쓰는데,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쓰는 운동을 하시기 전에는 포도당 종류의 탄수화물을 꼭 드셔야지 힘을 제대로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유산소 운동의 가장 적정량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 어떻게 될까요? 유산소 운동은 이 심박수를 가지고 계산하는 공식이 있어요.
220에서 본인의 나이를 빼시고요. 안정시 심박수를 재보세요. 대부분 60 정도가 되잖아요. 60에서 70 정도. 네, 60 정도. 그래서 안정시 심박수를 거기서 빼십니다. 빼시고 이제 거기서 산출된 숫자의 60% 이하는 가벼운 운동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체중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60, 70% 범위 안에서 운동하시는 게 좋고요. 자, 경기력 향상 그 부분은 70에서 80%. 그리고 전문 트레이닝 그분들은 이제 뭐 80에서 90% 정도를 넘겨주셔야 돼요. 90 이상 가죠. 95 넘어가면 좀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잘 재보시고 넘어가시면 그 이상 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카테고리당 정해져 있는 퍼센테이지만큼의 계산하신 다음 다시 거기다가 안정시 심박수를 더해주시면 되세요. 네, 그거 뭐 모르시겠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네. 계산해드릴게요. 심박수를 계산을 하셔가지고 목표 심박수 이상 올렸다가 힘들면 조금 걸었다가 다시 올렸다가 걸었다가 인터벌 트레이닝이죠. 이렇게 하셔야지 살이 빠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서 하루에 20분 이내로 유산소를 하시는 걸 추천해요. 그 이상으로 유산소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근육량이 감소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순으로 에너지원을 쓰는데 탄수화물 저희 케톤 상태죠. 탄수화물 안 쓰고 지방 쓰는 상태인데 지방을 조금만 넘어가 버리면 단백질 쓰게 돼요. 그죠. 너무 오랫동안 유산소 하게 되면. 그래서 짧고 강하게 유산소 운동 목표 심박수를 정해서 하시고 끝내는 게 가장 저탄고지할 때 효과적으로 살을 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 이거를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한번 해볼까요? 어느 정도 강도인지 그렇죠. 한번 네. 시도를 한번 좀 시계 찾았으니까 하셔야겠네요. 제가 한번 네, 그죠. 네. 제가 실험메이드에서 시계 한번 없어서, 해보겠습니다. 네, 네. 한번. 자, 갑시다. 한번 가보시죠. 처음에는 워밍업으로 가볍게 걸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심박수를 한 80에서 90, 100 이 정도까지 가볍게 걸어주시면서 그냥 먼저 몸을 달군다고 생각하시면서 예열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한 워밍업은 한 5분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5분 정도 가볍게 걸어주세요. 편안하게 걸어주시고 100 이상 정도를 워밍업으로 5분 정도를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몸이 풀리게 해주시고요. 이제 웜업이 됐으니까 제 목표 심박수를 계산해 봤더니 저는 이렇게 대입을 해봤더니 140 정도, 140에서 150 정도가 나와요. 목표 심박수는 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심박수를 140 이상으로 올릴 거예요. 그러면 가볍게 뛰어야겠죠? 그래서 1분 정도 이렇게 뛰어주시면 제가 체지방을 태우기 위한 심박수까지 올라왔어요. 이 정도까지 힘이 들으셔야 돼요. 숨이 차고 그 다음 1분 정도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걸어주세요. 보통 이렇게 1시간 동안 걷는 것보다 방금처럼 숨이 찰 정도로 제가 체지방이 제일 잘 타는 그 심박수까지는 올려주셔야 돼요. 심박수가 한 120 정도 다시 내려오죠. 조금 체력이 회복됐으면 다시 한번 140 이상으로 올려줄게요. 140 이상으로 올라갔으면 다시 한번 좀 쉬어주시고요. 이거를 한 20분 정도를 반복하시면 체지방을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운동량이 될 거예요. 네, 실제로 이거 뛰는 거 보니까 되게 생각보다 고강도죠.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심박수가 충분히 올려주셔야지 체지방을 뺄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속도로 그냥 걷는다고 해서 체지방이 그렇게 많이 빠지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정도 목표 심박수를 정해놓고 그 이상으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해주셔야지 체지방을 뺐을 때 도움이 됩니다. 이게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한 10분에서 20분 사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이제 그 운동량을 늘려가시면 훨씬 더 그 원하는 체중에 금방 도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무릎이나 이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사이클로 대체하시거나 다른 걸로 이제 대체를 하셔야 돼요. 절대로 너무 막 아픈 대로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하시기 전에 발목이나 이런 무릎 관절 같은 주변 근육을 자꾸 풀어주시면서 하셔야지 더 오히려 적합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뵐 테니까 저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펜타핏에 문의 주시고요.
다른 문의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